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의 돈 흐름을 정리해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들려오는 각종 재료들 그리고 시장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면서 현 시장에 맞는 그런 제목을 하나 따봤습니다. 제목은 불안해하는 투자자 그리고 먼저 움직이는 투자자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현재 주식시장 주변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시장의 돈 흐름이 변화가 조금씩 생긴다는 것을 포착을 하고 있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했었는데 드디어 지난주 목요일부터죠. 5월 30일부터 세력 합의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장이 불안한 뉴스를 보면서 투자 어떻게 하지 굉장히 쪼려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움직이는 세력들을 쭉 분석을 해서 어떤 업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지 어떤 종목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지를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세력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요를 일으키는 세력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장 방향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시장의 수급이 변화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세계 시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아직도 세계 주식 시장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헤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각국 증시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개중에는 이렇게 반등하는 곳도 몇 군데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달러라든지 외환시장에서 유로화의 방향성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먼저 움직이는 세력들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우리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며 따라가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멕시코에서 외환 시장에 급격한 이런 변동이 생겼습니다. 다른 시장과 달리 멕시코에서는 달러와 유로화가 급격히 저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쭉 뉴스를 살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돈 벌러 자꾸 오니까 도저히 못 참겠던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멕시코 같은 나라는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거의 80%가 넘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날 5%, 7월 1일 날 10%, 8월 1일 날 15%, 9월 1일 날 20%, 10월 1일 날 25% 이렇게 점진적으로 매달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멕시코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놀랐는지 저렇게 돈을 빼고 있어요. 저 때문에 아마 미국 주식시장도 지난주 금요일 하락했죠. 우리 주식시장도 저게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멕시코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서서히 부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튼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31일 날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여전히 1.5%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 소수 의견이죠. 한 명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견을 냈어요. 예전에 금리가 인상할 때도 그랬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될 때도 동기를 하는 가운데 한 명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준금리가 실제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었지만 한 명이 이제 좀 내려야 되겠다 이런 소수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그에 대해서 좀 진화를 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에서는 소수 의견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저런 소수 의견에 주목할 것이고 또 저런 소수 의견들이 계속 나온다면 시장의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조금 제동이 걸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나.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지난 이번 주죠. 4월 미국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6% 정도 상승했는데, 보기로는 시장에서는 2%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물가가 올라버리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명분이 당분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결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분위기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쉽사리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일단 싶어요. 여튼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인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 메이커입니다. 멕시코산 수입품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6월 10일부터 5%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1일까지 25%까지 확대되는 저런 강력한 조치를 또 취했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될는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멕시코하고 다행스럽게도 멕시코는 우리나라하고 뭐 중국이나 미국만큼 이렇게 거래가 되는 국가는 아니라서 조금 별 영향은 없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미국 시장이 저렇게 영향을 받고 또 멕시코도 저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여튼 그 불안한 요인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거래 제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고 또 중국은 급기야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번에 중국 정부는 화웨이 관련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그 화웨이하고 거래 중단을 선언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여튼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은 있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미국 주식 시장도 현재 좋지 않습니다. 물론 고용 시장은 굉장히 좋아요. 고용 시장은 굉장히 좋지만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더 살펴볼까요? 자, 잠시만 살펴보면은 자, 네이버에서 자, 해외 증시 자, 미국 증시도 이렇게 지난 몇 년간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뚫어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성장에 있어서 한개 탁 부딪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꾸역꾸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경기 부양하는 발언,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꾸역꾸역 저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치도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지난주에도 잠시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2018년도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어 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락했죠. 그래서 중국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결과적으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저런 이제 막판에 가서 진통이 다시 커졌기 때문에 기간이 또 장기화된다는 그런 점은 있지만 결국에는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일단은 6월 28일과 29일 날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 이전에 무역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누가 물꼬를 틀 것이냐? 아마 6월 3일 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할 때 뭐 연설문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형식으로라든지 중국과 협상의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일 월요일 날 중국하고 협상해야 되겠다고 하면 다시 실무진들이 움직여서
6월 28일과 29일 날 G20회의를 하니까 그 이전에 무역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소식들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트럼프 멕시코산 수입품 관세 부과를 했지만 이런 악재보다 지금 우리한테 더 크게 와닿는 세계에서 무역 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일이잖아요. 이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이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어떤 가능성이 다음 주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일단 시장에 돈이 들어온 걸 조금씩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투자자들 따라가야 되는데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매도 많이 되었던 종목들 중에서 상환이 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또 그리고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이런 종목들 관심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 한국에 얼마 전에 그랬죠. 제2금융권까지도 이제 대출이 좀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돈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돈이 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지금 현재 잘 풀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흐름이 좋고 수급이 좋은 그런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및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잠시 살펴보면은 자 이번 주 뭐 중소형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방향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장에서 돈이 전반적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조금씩 방향을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개중에서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업종이 또 그리고 종목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종목들은 정말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죠. 그리고 이 아래 종목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도 이 외국인들만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서 세력합의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에 현대차, LG전자, CJ대한통운, 현대건설, 상용양의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래쪽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있다가 돈이 자꾸 흘러들어온 것이 자꾸 포착이 되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돈 흐름을 업종별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은 지금 세력업들은 코스닥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돈 들어오는 게 금방금방 표가 나죠. 코스닥 운송장비, 의약품, 건설업, 정권, 통신업, 비금속, 광물 이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저렇고 또 그리고 최근에 장중시황에서 쭉 분석해 드렸듯이 현재 바닥권인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쭉 살펴보면은 지금 LG전자, 셀트리온, 현대차, SM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지금 세력합의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들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 잠시 여러분들께서 캡처하셔가지고 이 종목들은 이번 주에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는 투자자도 우리가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돈 들어오는 종목들 분석해보고 저도 요즘 계속 분석해 드렸다시피 다음 주도 계속 시장에서 돈 들어온 종목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종목들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좋지 않은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들도 조금씩 있고 이미 돈이 조금씩 방향을 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 매도하고 있었다면 이제 매수 쪽으로 돈이 약간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열심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